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서버 단은 AS.NET Core 1.x 버전을 사용하고 클라이언트 단은 Angular 4.0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즉 하나의 폴더에 서버단과 클라이언트 단을 나눠서 개발하고 실행해주는 앵귤러 스파 템플릿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서버단과 클라이언트 단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나눠서 개발하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나눠서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는 앞서서 단넷 코어 개발 환경 구축하고 앵귤러 4 개발 환경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같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버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설치했나요? 단넷 CLI를 설치했습니다. 대시 버전, 대시 버전으로 하면 좀 짧으니까. 그 다음에 단넷 버전과 단넷 CLI하고 에디터로는 앵귤러를 사용하든 AS.NET Core를 사용하든 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앵귤러 4.0은 뭐를? 이제 Node.js를 설치를 했고요. 노드에 대한 버전을 보면 가장 최신 버전이 8.0.0 버전이네요. 그 다음에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 패키지 관리자를 설치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 5.0.0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앵귤러, 이제 얘는 제가 발음할 때 단넷 CLI라고 하고요. 앵귤러 프로젝트 만들 때는 ng라는 이름으로 앵귤러 CLI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CLI 1.1.0 버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까지 되어 있으면 단넷 명령으로 단넷 new를 사용해서 AS.NET Core 1.x 버전의 프로젝트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ng new 명령을 통해서 Angular 4.0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욕심을 내서 하나의 폴더에 AS.NET Core 1.1과 Angular 4.0을 하나의 폴더에 같이 넣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좀 욕심을 내서. 그럴 때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AS.NET Core 쪽에 스파 템플릿이라는 이름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근데 명령어가 좀 길어요. 근데 이 명령어는 이걸 만든 개발자분께서 나중에 줄인다고 했는데요. 이제 좀 더 이제 간결하게 줄인다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를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NET New라는 이름의 .NET New -L로 잠깐 리스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리스트. 그러면 현재 .NET New -L에서 보면 콘솔, 클래스 라이브러리, MS 테스트, X 유니트, 웹, MVC, 웹 API, SLN, 솔루션 파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NET Core 스파 템플릿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늘어납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냐면 .NET new 대시 install 해라. 뭐를? 명령어 좀 길어요. 템플릿 이름이 microsoft.aspnet core spa template star 에스터리스크 요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요. 자, 뭐 지금 이렇게 해놔도 며칠 지나면 또 이 명령어를 또 이제 잊어먹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런 건 이제 다 슬라이드에다가 앵귤러 강의 노트 슬라이드에다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명령어는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 되니까요. 자, 근데 물론 이제 한 번 설치해 놓고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면, 이제 업데이트 되면 이제 예를 들면 패치 버전이 나오면 이거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그때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은 아니죠. 단순하게 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CLI만 설치되어 있는, 이제 SDK하고 CLI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엔진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엔터 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T new -install microsoft
ASP.NET Core.SPA 템플릿의 콜론 스타로 가장 최신 버전의 스파 템플릿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얘가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뭐 굉장히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제 얘가 설치가 되면 추가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NET New -L, 즉 .NET New 리스트를 보면 .NET New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리스트 쪽에 보면 앵귤러라든가 리액트 리덕스, 뷰.js 등의 기본 템플릿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어쨌든 앵귤러 CLI로 앵귤러 프로젝트 만들고 서버 단 따로 클라이언트 단 따로 만들어줘도 돼요. 예, 그렇게 만들고 이제 앵귤러 CLI 만든 거를 퍼블리시를 이쪽으로 서버 단으로 이제 폴더를 이제 이동을 시켜서 해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드 관리 차원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즉 하나의 폴더에다가 다 몰아놓고 싶다라는 거죠. 예, 뭐 이제 서버 단은 ASP.NET Core, 클라이언트 단은 앵귤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단 개발할 때는 어떤 페이지는 앵귤러로 개발하고 어떤 거는 뭐를 사용해서 뭐 그 ASP.NET Core를 사용해서 서버 단 기능을 만든다라는 거죠. 예, 설치가 됐네요. 뭐 금방 설치되네요.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보면 앵귤러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옵션이 오렐리아, 노그아웃, 리액트 리덕스, 뷰.js 얘네들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템플릿이 추가로 늘어나네요. .NET New 할 때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예, 됐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됐고요. 자, 새로 설치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새로 설치해 줬으니까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 다시 열어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NET New 앵귤러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change directory /enter cls 엔터 해서 dir 볼까요? 예, 보면 제가 앵귤러 4 .NET Core 이렇게 내놨잖아요. 예, 이제 이거 .NET Core 앵귤러 4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요거를 같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 그냥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름 만들까요? make 디렉터리 제가 앵귤러 노트 또는 .NET 노트 앵귤러 노트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들고요. 앵귤러 노트라는 이름의 폴더에 들어가서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여기를 ASP.NET Core 플러스 앵귤러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주고자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어떤 명령어 .NET New -list 옵션 잠깐 보면요. 어떤 옵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앵귤러 옵션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MVC ASP.NET Core with 앵귤러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자, 한번 이 명령을 통해 .NET New 명령을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현재 폴더를 .NET New 앵귤러 옵션을 사용해서 만들어라. 자, 그럼 엔터 치고 만들어졌고요. dir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패키지.json 파일 보니까 얘는 이제 뭐 노드 모듈스 즉 앵귤러 파트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로젝트 파일 어디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 앵귤러 노트다 C# 프로젝트 파일 보니까 이제 현재 폴더는 이제 ASP.NET Core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앵귤러 쪽 파트는 클라이언트 앱 쪽에 들어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뷰스 폴더, 이제 월드 와이드 웹 루트 폴더, 컨트롤러 폴더, 여기는 없지만 모델스 폴더 등등은 서버 단인 ASP.NET Core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야, 됐어요. 자,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dir 타포. 현재 프로젝트는 하나의 폴더에 앵귤러 프로젝트하고 ASP.NET Core 프로젝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앵귤러 CLI로 실행하지 않고요. 여기 이제 이 폴더는 .NET New로 만들었기 때문에 .NET New로 만들었던 현재 폴더는 .NET 명령 통해서 현재 폴더 관련된 뭐를 패키지들을 설치해 주자 해서 .NET Restore 명령어를 실행해 주고요. .NET Restore 명령어를 실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폴더에는 노드 모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ET Restore로 ASP.NET Core 서버 측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땡겨오고 있는 거고요. 좀 많죠? 예.
단넷 리스토어로 땡겨오고요. 서버 측 라이브러리를 땡겨오고 있는 거고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해요.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도 필요합니다. 그럼 때는 npm install 명령을 통해서 현재 폴더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도 설치해라. npm install은 줄여서 npm-i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엔터 쳐서 현재 앵귤러 노트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 있는 뭐를 사용해서 package.json 파일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들을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들을 땡겨와라. 저는 땡겨와라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원격에 있는 서버에 가서 이제 관련된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현재 프로젝트에다가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땡겨와라. 소스를 땡겨와라. 라이브러리들을 땡겨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단넷 new 명령을 통해서 실행했고요. 이것도 노트를 해놓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단넷 new 앵귤러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단넷 new 그러면 단넷 리스토어로 서버 측 그 다음에 npm 인스톨러 클라이언트 측 실행은 ng 서브가 아니라 단넷 run 단넷 빌드 단넷 run 런은 단넷 빌드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걸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노드 모듈스 폴더 좀 전에 저 위에 보면 어디 있어요? 노드 모듈스 폴더 없죠? 그러면 npm 인스톨까지 하고 나면 됐고요. dir 보면 이제 노드 언더스코어 모듈스 폴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넷 빌드를 해도 되고요. 빌드는 항상 생략 가능.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를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됐고요.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넷 run 그러면 얘도 그 옵션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요. -5처럼 대시 5처럼 바로 실행하는 거. 네, 실행이 안 되죠. 이렇게 요거는 그러면 웹브라우저 열려져 있는데 그냥 explorer http://localhost에 5000번으로 실행해라. 그러면 얘는 좀 독특한 이제 페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재 보여지는 거는 ASP.NET 코어 위에 클라이언트 단은 다 앵귤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F12번 눌러서 잠깐 놓고요. 네트워크 탭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미 잠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로드할 때 현재 얘네들 페이지들을 읽어와요. 관련된 자바스크립트들도 읽어오고요. 이제 앵귤러가 장점이 이제 앵귤러 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이렇게 읽어오는 거고요. 어디 있어요? 왜 안 보여? 네트워크 읽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카운터 페이지 읽어봤자 아무것도 읽어오지 않습니다. 패치 데이터는 웹 API로 호출하거든요. 아무것도 읽어오지 않고요. 패치 데이터는 웹 API만 하나 읽어옵니다. 제이슨으로 웹 API만 하나 읽어오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다른 페이지.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스파 애플리케이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홈, 카운터 아무리 읽어도 더 이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읽어오지 않습니다. 패치 데이터 같이 웹 API 같이 그냥 데이터 매번 바뀌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읽어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 기능들이 요 패치 데이터에서 요 데이터 넘겨주는 거는 ASP.NET 코어로 만든 거고요. 즉 서버 측에서 이제 웹 API로 제이슨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모양 만든 거는 앵귤러를 사용해서 이제 얘네들 모양을 만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로그도 많이 남네요. 그래서 컨트롤 C 중지시키고요. 자, 그런 다음에 dir로 보게 되면 현재 폴더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코드 편집은 코드 닷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서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개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 측 기술을 건드려 주고자 한다면 이제 예를 들면 뷰스 폴더에 뭐 쉐어드 폴더에 레이아웃 페이지에 가서 어떤 내용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부분은 말 그대로 제가 여기 부분 건드린 거는 H1 태그를 해서 서버 측 영역이라고만 할게요. 여기는 즉 이제 CS/HTML 파일은 C#HTML 영역은 ASP.NET 코어 파트에다가 제가 서버 측 영역이라고 한 줄만 넣어놨고요. 그 다음 클라이언트 측 영역은 클라이언트 앱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앱 폴더에 컴포넌트에 가서 앱 컴포넌트의 홈 페이지에 가서 홈 컴포넌트 쪽에 가서 여기가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 가서 헬로 월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H1 태그를 해서 H1 태그를 탭탭 눌러서 여기는 클라이언트 측 영역이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요거 밑에 요 서버 측 영역 밑에 여기서 얘네들이 실행될 거거든요. 그러면 서버 측 영역 밑에 클라이언트 영역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두 개를 다 보기 위해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 터미널 컨트롤 백틱 기호를 사용해서 실행을 시켜줘도 되고 저쪽에 콘솔창에 가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하죠. 그냥 .NET run 해라 엔터 쳐라.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될 거고요. 그러면 로컬호스트 5000번으로 실행됐고요. 웹브라우저 가서 로컬호스트 5000번 다시 한번 새로 호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레이아웃 위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왜 안 뜨죠? 잠깐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앵귤러 4.0으로 여기는 서버 사이드는 ASP.NET 코어 1.1로 이렇게 하고 다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밀려났구나. 얘 때문에 요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글씨가 요 안에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레이아웃 자체가 기본 템플릿 레이아웃 자체가 레이아웃에 클라이언트 측 앱에 app.component.html 페이지 가서요. 요거 내비게이션 메뉴 때문에 그러는데 요거 싹 빼고 라우트 아울렛이라고 다른 레이아웃에 다른 게 보여질 영역만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app.component. 자, 이런 거.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하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얘네들 메뉴 싹 날아가겠죠? 날아가라. 빌드가 안 됐나요? 어디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럴 때는 컨트롤 C 다시 그 다음에 .NET run .NET 빌드 .NET run 로컬호스트 5000번 다시 새로 고침. 그래서 제 레이아웃에 싹 지웠어요. 이제 이 내비게이션 메뉴 싹 지우고.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캐시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NET 빌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캐시에 남아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잠깐 요거는 잠깐만요. 다시 컨트롤 C 잠깐 빠져나오고요. 자 레이아웃 쪽에 잠깐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인덱스 페이지 가서 얘가 이제 이미 렌더링 된 게 있어서 이제 그게 찌꺼기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를 컨트롤 C V 해서 요거를 컨트롤 K C, 아니 KC가 아니라 그냥 지우고, 자, 이만큼을 서버트 렌더링을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데모입니다. 그래서 저장하고요. 자, 저장하고 다시 웹브라우저는 닫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놔두고, 이 웹브라우저 요거 말고 dir 여기죠. 그래서 .NET Restore .NET Build .NET Run 빌드 에러 없으니까 .NET Run 시켜주고요. 로컬호스트 5000번으로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컬호스트 5000번으로 실행. 자, 그러면 로컬호스트 5000번에 슬래시 홈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되고요. 새로 고침. 잠깐만요. 내비게이션 메뉴 지웠는데 이게 떠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내비게이션 메뉴가 뜨네요. 자, 그러면 캐시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브라우저 캐시를 날리고 다시 실행했는데 이게가 왜 뜨죠? 제가 뭐 저장 안 시킨 거 있나요? 자, 다시요. app.component. 요거인데 라우터 원래 만들고 저장하고 됐는데요. 그래도 저게 캐시에서 아니면 제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요게 떠야 되는데 레이아웃은 그렇고 얘 레이아웃 없이 만들었는데 헬로 월드 다 빼고 얘네들 클라이언트 사이트 헬로 월드 이거 빼고 얘네들만 딱 나오게 하는 건데요. 얘가 계속 남아있네요. 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F12번 눌러놓고 콘솔 창 열고요. 혹시나 에러 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해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에러 났나 보구나. 빌드가 안 됐거나. 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다시 빌드하고 완성시켜 놓고 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그 ASP.NET Core 1.1 템플릿하고 앵귤러 4.0 프로젝트를 생성했는데요. 이름을 좀 전에 잘못 줬었네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고요. 앵귤러라고 했어야 되는데 ALR로 했었네요. 그래서 앵귤러 노트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다시 프로젝트를 이제 ASP.NET Core 플러스 즉 스파 템플릿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편집을 했고요. 이제 app.component.html 페이지를 편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제 그 캐시에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편집했는데 기존 게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명령어를 더 덧붙였냐면 .NET 퍼블리시로 -C 옵션을 줘서 릴리스 모드로 실행 모드로 이렇게 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NET 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한번 시켜보면요. .NET 런 하고 다시 로컬호스트 5000번으로 실행시켜 보면 자, 레이아웃이 빠진 상태로 이제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상인데요. 좀 전에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었다는 거고요. 다시 컨트롤 C, 그다음에 코드 닷 눌러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라우터 아울렛 이제 여기가 메인, 여기가 이제 app.component.html 페이지가 여기가 뭐 레이아웃이다. 레이아웃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이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런
그 다음에 새로 고침.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면 컨트롤 C 단넷 퍼블리시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예.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단넷 런으로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 그러면 레이아웃이 이제 요만큼 이제 내용은 바뀐 거 있고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하게 되면 그냥 바로 바뀌긴 하는데요. 바로 바뀌긴 하는데 그냥 단넷 CLI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요 명령어를 이제 실행할 때 실행할 때 요 명령어를 통해서 퍼블리시 버전을 만들어 놓고 실행하면 이제 실행이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전에 제가 했을 때 안 보여질 때는 이렇게 요 명령어를 한 번 더 요청을 한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봐 주시고요. 이제 변경이 안 됐을 때 이제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컨트롤 F5번 눌러서 바로 실행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ASP.NET Core 1.1 플러스 앵귤러 4.0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는 이렇게 얘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넷 뉴 명령어로 앵귤러라는 특정 폴더 만들고 앵귤러라는 이름으로 앵귤러 옵션을 줘서 프로젝트 해당 폴더를 앵귤러 플러스 ASP.NET Core로 만들었고요. 단넷 리스토어, npm 인스톨, 그 다음에 실행인데요. 어떤 코드를 변경하고 나서 실행이 제대로 리프레시 안 됐을 때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 명령을 한번 더 줘봤습니다. 단넷 퍼블리시 마이너스 컨피그레이션을 릴리스 모드로 퍼블리시 버전 하나 만들었고 한번 실행시켜 보니까 또 잘 되고요.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에 앵귤러와 이제 서버 따는 ASP.NET Core로 클라이언트 따는 이제 앵귤러로 이렇게 하나의 폴더에다 모아놓고 지금 요 폴더가 그런 거죠. 앵귤러 노트로 다시 한번 만들었고요. 얘가 클라이언트 앱 부분은 앵귤러 파트고요. 나머지 컨트롤러, 뷰스, 월드와이드 웹, 루트 나머지들은 클라이언트 단이고요. 노드 모듈은 이제 클라이언트 단, 앵귤러 파트고요. 얘네들 스타트업이라든가 프로그램 CS 파일은 이제 ASP.NET Core 파트. 이렇게 하나의 폴더, 하나의 프로젝트에 앵귤러와 앵귤러와 ASP.NET Core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중간에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쳤고요. 단넷 코어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한번 해봤고요. 2017년 6월 버전입니다. 6월 1일이에요, 오늘이. 자, 그런 다음에 앵귤러 4 개발 환경 구축을 추가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ASP.NET Core 1.1과 앵귤러 4.0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단넷 코어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큰 파트 세 가지. ASP.NET Core, 즉 단넷 코어, ASP.NET Core, 앵귤러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